다음 신살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기후일주에게 병원연에는 오화 도화살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도화살의 기운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외부의 주목과 관심을 받게 되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이 관심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본인도 그러한 흐름에 맞추게 되면서 기운 작용이 더욱 강화되어 갑니다. 다만 도화살의 기운은 무조건 긍정적 관심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시기와 질투 또는 구설로 작용하기도 하면서 부정적 주목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는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을 해도 남들보다 더욱 주목을 받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후일주에게 오화 도화살의 기운은 편인이 됩니다. 인성의 기운이 도화살로 작용한다는 것은 내면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분위기와 지성미가 커지는 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화기운의 특성상 인성의 잠재된 기운임에도 불구하고 충동적으로 솟구치게 되는 면도 생기기 때문에 기후일주는 본인 스스로 이러한 돌발적 느낌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기운을 풀어주고 제어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 기후일주 일지유금도 도화살의 기운인데 병원연의 오화 도화살과 달리 식신이 됩니다. 그래서 유금과 오화 도화살은 식상과 인성이 되고 금기운과 화기운이 되어 겉에서는 세력 다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차가 앞으로 갈까 말까 하는 느낌의 덜컹거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기운 안에 잠재된 지장 간의 기운들을 고려할 때 결국은 조화로운 한 방향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기에 기후일주는 병원연에 무게감이 더해지고 깊이 있는 표현과 행동으로 발현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 본인 스스로도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때에는 무조건 멈춰서 생각만 하거나 아니면 생각 없이 일단 행동을 먼저 하려 하지 말고 적당히 걷기나 운동 등을 하면서 양쪽의 기운을 조화시키고 일관적인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다음 12신살의 관점에서 기후일주 일지유금을 기준으로 병원연의 오화는 연살이 되고 일지유금은 장성살이 됩니다. 연살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화살의 원래 명칭이 됩니다. 그래서 기후일주에게 병원연에 도래하는 오화 도화살은 그 글자 그대로의 기운작용을 넘어 다른 기운과의 관계성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기에 진도화살이라 부르면서 그 작용력을 더욱 크게 봅니다. 그만큼 기준이 되는 일지 유금 장성살의 기운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고 유금 장성살의 잠재된 특성까지 지속적으로 드러내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운이라는 것은 그 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긍정적 특성도 잘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후일주는 병원연에 연살이자 진도화살의 기운인 오화의 기운을 맞이하여 각각의 기운이 따로 작용하면서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공통의 목표와 기준 속에서 조화로움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한 지지들의 기운 관계에서 중심을 잡고 잘 조율하기 위해서는 일간의 힘이 커져야 하기 때문에 운동을 통한 체력 단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고 기운들의 힘을 한 방향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공통의 지향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현실적 활용과 합리적 목표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12운성론의 관점에서 기후일주 일지유금은 장생의 흐름이 됩니다. 장생은 갓 세상에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호기심과 에너지가 넘치고 순수한 생동의 느낌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변의 주목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다만 언어 소통이 되지 않고 도덕률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흐름에 비유되는 만큼 중구난방산만할 수 있고 순수하게 직설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생의 기운은 일간 기토를 기준으로 식신이 되는 만큼 무언가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 순수하게 몰입할 수 있는 특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차갑고 오만하며 편견에 휩싸인 느낌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생의 기운은 적당히 당근과 채찍에 해당하는 기운이 유연하게 작용하면서 이끌어줄 때 그 긍정성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일주의 장생의 기운에 대해 병원연에는 건록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건록은 일간의 기운 흐름에서
제왕이라는 절정의 바로 전 단계의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정점을 향한 목표의식이 강하게 남아있으면서 아직 완전히 정점에 이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부의 현재는 제왕에 비해 덜한 상태입니다. 또한 장생과 목욕, 관대의 흐름을 지나온 기운이기 때문에 의욕만 넘치고 유연함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완숙미가 자리잡고 융통성 있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적당한 여유로움과 열정, 지혜가 균형감을 이룬 흐름이어서 보통 12운성론의 기운 흐름에서는 건록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완숙한 상황 조율 능력은 자신의 부정성에 대해서도 부드럽게 넘기고 무시하려는 특성으로 나타나기에 목욕의 단계와는 또 다른 느낌의 아나무인적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록은 각종 구설수를 지혜롭게 다룰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을 뿐 무조건 아무런 구설 없이 안정적이기만 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기후일주의 창생의 기운이 병우년에 건록의 기운을 맞이하는 것은 에너지의 발산이 방만할 수 있는 창생에게 그 기운을 현실적이고 일관적인 방향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지혜로운 건록의 기운이 돕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이 건록의 기운이 일간 기토에게는 인성이 되는 만큼 기후일주는 병우년에 평소보다 좀 더 숙고하고 상황을 관조하며 자신을 앞서 드러내고 표현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준비 작업에 더욱 힘을 주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기후일주가 좀 더 성숙한 느낌, 포용의 품이 커진 느낌, 분위기와 지성이 깊어진 느낌으로 외부에 드러나면서 그에 따른 본인의 전문성이나 신뢰감도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흐름을 강하게 이어가려는 특성과 이미 검증된 것들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는 특성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관계했던 기존 세력이나 어떤 학문적 이론, 의존하던 대상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대변하려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좀 더 기운을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체력이 강해져야 좋기 때문에 운동이 필요하고 자신의 기존 세력이나 맹목적 믿음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목표를 기준으로 재점검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기후일주는 병우년에 뿌리가 더욱 깊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또 다른 흐름을 이어감에 있어 새로운 교두보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